자, 그럼 봐주기 수사 의혹의 어떤 예. 출발점은 이제 바로 박영수 변호사 선임인데, 맞습니다. 자, 예. 김만배 씨가 조우영 씨한테 자기가 소개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조우영 씨도 그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한 부분은 지금 부인하지 않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다른 예. 진술이나 이런 데도 확인된 거죠. 다만 좀 이제 최근에 트는 얘기는 박영수가 직접 안 했다. 예. 그 밑에 있던 변호사가 예, 했다. 뭐 예. 이런 얘기도 정도는 하고 있지만 음. 그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죠. 예. 자, 그럼 박영수 변호사도 그 당시 보도 전에 예. 반론을 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했나요, 혹시? 아닙니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박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법조인이니까 아니다와 기억이 나지 않는다의 차이를 누구보다 이제 네. 잘 아는 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정도 답변이 왔으면 보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박영수 변호사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죠. 통상 저희가 예. 특히 이런 공직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예. 거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반론 구하고 네. 할 때 완전히 부인을 안 하고 네. 상당히 완곡한 표현이죠.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든지 그러니까요. 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뭐 표현들이요.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조금 그보다는 조금 더 소극적이라면 이제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예, 확인해 줄 수 없다든지. 예, 예. 그래도 다 이건 부인은 아니에요, 일단. 맞습니다. 그러면 예.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좀 신빙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네. 없는. 네. 그건 뭐 뉴스타파뿐만이 아니고 네. 일반적인 언론사 기자들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이미 그 사실관계는 다 공표가 되어 있던 내용이고요. 예. 자, 박영수 변호사는 어쨌든 그 당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제가 예. 기억하기로는 아마 2009년도 정도에 서울 고등검찰청 서울 고검장 예. 끝으로 옷을 벗고 나와서 그 당시 아마 한참 뭐 잘 나가는 정관 변호사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찰의 뭐 여러 가지 근데 계보상으로 봤을 때 예. 당연히 뭐 다 이제 그렇죠. 밀접한 관계들이 특수부의 대부 같은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꼭 법조 기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럼 뭐 좀 만약에 박 변호사의 어떤 영향력을 미친 거라면 예. 관계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이겠죠. 그럼요. 예. 합리적인 의심이고 그 당시에 조우영 씨를 그 대검 중수부가 수사하지 않고 넘어갔던 그 혐의로 사실은 4년 뒤에 수원지검에서 네. 이 사람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같은 혐의 같은 혐의로. 그때 예. 포착됐던. 예. 근데 이제 물론 지금 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 포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그게 수사 하는데요. 몰랐고 예. 그거는 자기네 수사 대상도 아니었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또 한번 예. 짚어보기로 예.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조작 보도 이런 공세도 사실은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물론 이제 뭐 방어하는 입장이라고 또 네. 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도 이게 무슨 네. 조작 보도라고 하는 예. 좀 억지다. 그다음에 허위라고 몰아붙이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제 뭐 그 내용이 네.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고 예. 윤석열 후보한테 불리한 부분들 이런 게 다 사실이 아니다. 네. 대장동 사건의 본질 뭐 예. 내막을 봤을 때 그래서 또 허위라는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대장동 사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거는 그리고 지금 예. 판단할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예. 함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다만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김만배 음성 파일 중에 저희가 쓰지 않은 그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재명 후보의 유리한 부분이 물론 이제 보도에 나갔죠. 왜냐하면 김만배가 일관되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김만배가 얘기하는 게 이를테면 뭐 100이라면 저희가 쓴 건 한 30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부분도 저희가 다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예. 더 많은데 예. 좀 말하자면 절제를 한 거네요. 네. 나름.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개한 전체 녹취를 들어보신 분들 중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은 아니 이런 부분은 왜 보도 안 했냐 당시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당시에 저희가 보도를 했을 때도 뉴스타파가 이걸 왜 이제 보도하냐. 당시에 이제 그 사전 투표가 3월 4일부터 6일까지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걸 사전 투표 전에 했어야지. 왜냐하면 그때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전에 했으면은 이게 영향을 줬을 텐데 왜 이제 보도하냐고
뉴스타파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보도다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 특검 수사의 이제 주요 쟁점이 될 텐데 네. 다주기 수사 의혹. 예.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뉴스타파가 최근에 또 새롭게 밝혀낸 부분이 있죠. 그 예. 이제 그 논란의 맞습니다. 주인공인 조우영 씨와 예, 관련된 예. 부분. 예. 요거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당시 윤석열 후보와 지금 검찰은 조영은 그냥 그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이 자기들의 이제 불법적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로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로비를 할 때 그냥 돈 심부름꾼 정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 전에 잠깐 저희가 예. 물론 좀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예. 이 사건에서 이제 조우영 씨의 역할은 예.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사이에서 네네네. 예, 그 그러니까 조영 불법 대출, 씨는 예. 부산저축은행에서 그 대장동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1,185억의 대출이 나가는데요. 이 대출이 이제 불법 대출인데 이 불법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본인이 10억 5천만 원을 네. 받은 혐의로 이제 그 실형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수원 예, 나중에. 지검에 그거는 2015년에 예.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분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얼마나 크냐면 천화동인 6호의 주인이에요. 천화동인 6호에 들어간 배당금이 28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기여를 하고 사실 대장동 사업이 엎어질 뻔할 때 이 사람이 살린 거예요. 부산저축은행 돈을 끌어와서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당시에 검찰이 알았냐 몰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나중에 또 보도할 기회가 있을 자, 거고. 그때 예. 공식적으로 대검 그때 수사팀에서는 예. 중수부 수사팀에서는 조우영 씨를 다른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게 어떤 내용이죠? 그 다른 혐의로 참고인 조사했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예. 부산저축은행 경영진 대주주들이 자기들의 불법적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관계 로비를 했는데 정관계 로비를 할 때 이제 돈 심부름을 조영 씨가 했다라는 정도의 참고인으로 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쭉 확인을 해보니 네. 조영 씨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고요. 당시 대검 중수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를 보면 이제 우리가 검찰이 이러한 주안점에 맞춰서 수사를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그 주안점 중에 하나가 부산저축은행과 대주주들의 차명사업장이에요. 원래 저축은행은 금융기관이니까 이를테면 PF, 부동산 PF를 하더라도 지분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여기다가 돈을 태울 수는 있죠. 돈을 네. 태워서 안전하게 이 사업이 어떻게 되든 간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허용되는 범위이나 직접 들어가서 투자를 한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예금자들의 그 돈인 저축을 너무나 이제 리스크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저축은행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바지 사장을 앞세워서 예. 마치 그냥 대출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실은 자기들이 주인인 사업장들이 무려 120개.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대검 중수부의 수사 결과로는 자기들이 밝혀낸 게 120개다. 이렇게 이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우영 씨도 이런 차명 사업장의 운영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네. 예. 한 군데가 아니라 저희가 의심하는 것은 네 군데고 확실히 본인 입으로 털어놓은 데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주요 수사 주안점이 차명 사업장 운영이고 조우형은 그것을 4개나 운영했던 사람인데 네.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검찰이 밝힌 수사 포인트와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엊그제 보도한 첫 번째 포인트고요. 다른 그러면 차명 사업자들은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나요? 네, 실형 받았습니다. 조우영 씨만 근데 예, 조우영 씨만은 모르겠죠. 저희가 어. 전체를 다 어쨌든 조우영 아는 건 씨는 아니지만. 예. 그러면 빠졌다. 그렇죠. 아. 무려 120개의 사업장이 털리고 그 사업장에 연관된 사람들은 전부 처벌받았는데 네. 조우영 씨는 빠졌다. 그리고 조우영이 운영했던 4개 사업장은 아예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로 발표한 120개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네. 것입니다. 아, 그러면 당시 중수부 수사팀이 상당히 무능해서 그걸 네. 파악을 못했을 수도 있나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조우영이 검찰이 얘기하기로도 네. 돈 전달은 했잖아요. 예. 그럼 돈 전달을 했으면 이 사람이 현금으로 받았는지 계좌를 받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현금으로 10억을 받아가지고 누군가한테 전달을 했다. 그런데 그 중에 만약에 5억을 본인이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계좌 같은 걸 들여다봐야 이 전모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 이 사람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면 그런 차명 사업장과 본인의 계좌들이 막 얽혀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조영 씨 본인도 검찰 진술에서 인정을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2011년 당시 검찰 진술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예, 나중에 2021년 11월. 그때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진술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용 씨가 그 대장동 사업과 자신의 관계를 쭉 설명한 과정에서 네. 또 과거에 이제 수사를 받았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더 뮤지엄 양지라는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사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네. 그것은 부산저축은행이 95% 지분을 갖고 있었고 내가 5% 지분을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입에서도 예. 본인이 차명 사업장의 운영자였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이거 본인한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일 텐데 왜 이렇게 진술을 했을까요? 지금 그건 다 끝난 일이잖아요. 아, 이제 지나갔으니까. 예, 아, 하긴 뭐 예전에 다 처벌도 받았고. 예. 그걸로 처벌받은 건 아니지만. 예, 그렇죠. 다른 저 이제 불법 대출 예, 예, 그 예, 1,155억 예, 부분 받았죠. 그 알선 수수료 챙긴 예. 부분. 아, 그래서 그렇게 그냥 편하게 그러면 예, 진술을 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뭐 조용 속마음을 제가 알 수는 예, 없지만. 예. 네. 자, 그러면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그러면 의혹이 예.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서 대검 중수부가 이 조우영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들, 간접 증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저희가 하나씩 다 보도를 할 건데요. 근데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자면 그런 이상한 정황들이 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상한 정황만 갖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왜 수사 무마 의혹이라까지 얘기를 하는 거냐면 관련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서 그건 관련자라면 누구 퀸만배 씨도 네. 있고요. 그 당시 이제 대장동 일당 중에 그 남욱 변호사도 같은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는데 관련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정황들이 있다. 물론 더 이상 이제 이게 100% 사실이라고 얘기하려면 수사를 해야겠죠. 이건 아마 특검에서 수사를 하겠죠. 근데 이 정도 정황을 가지고도 얘기를 못 하는 거냐? 언론이 이걸 보도를 못 하는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네요. 그리고 박영수 변호사가 아까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랬죠. 본인이 이제 뭐 관련은 됐지만 예. 직접 그 뭐 어떤 네, 변론 안 활동을 한 건 했고. 아니고 예. 밑에 뭐 이제 예, 변호사가 예, 그럴 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양재식 변호사 뭐 이런 예. 사람들이 조영 씨 사건에 대해서 계속 그 맞습니다. 예, 맞고요. 변호하고 하죠. 예. 나중에도 예, 내년 변호하고요. 그 검찰 수사가 몇 번 뭐 계속 있고 이랬던 걸로 예. 기억이 그러니까 나는데. 지금 사람들이 2021년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사건만 얘기를 생각을 하는데 네. 대장동 일당과 관련된 몇 번의 수사 무마가 더 있었어요. 네. 2013년에도 있었고 2015년에도 있었고. 근데 그때마다 김만배가 이걸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대장동 일당의 말에 따르면. 또 김만배 씨 특유의 사실은 또 이제 저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시 뭐 좀 아니요, 그게 약간 아니라 허세. 네. 실제 이 과시라면 안 믿겠죠. 근데 네. 실제로 그 사건이 입건이 됐다가 김만배가 내가 해결했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 실제로 그 사건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세네 차례 한 거예요. 대장동 일당들이. 그러니까 김만배가 상당히 이제 능력자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상당히 늦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지분을 가졌잖아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대장동 일당들은 김만배가 보여준 그 법조 인맥을 통한 영향력 네. 이것들 때문에 자기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예, 김만배 씨가 자기 마음대로 부렸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그 모습을 봤다는 보여준 거죠. 거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2011년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은 수사 무마 의혹이라는 것은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대장동 특검이 이제 가동이 네. 되면 네, 다 발표내야죠. 예. 중요한 또 이제 참고 네. 자료로 예. 뉴스타파가 지금 보도한 내용들이 또 네.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뭐 혹시 이번 보도에 대해서 뭐 어떤 반론 요청이나 아니면 뭐 다른 얘기는 안 나왔나요? 예, 아직 없습니다. 예. 음, 뭐 어쨌든 검찰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당시에 이제 그냥 수사 무마가 없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예 그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논리로 지금 초지일관 예,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럼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또 나름 뭔가 예, 좀 반박을 해와야지 맞는데.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반박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지. 예. 예,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또 이번 사태 본질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그 녹취록에서도 가장 네,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예, 뭔가 액션이 있겠죠. 뭐,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액션이 뭘 자꾸 네.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 말고 예, 이런 보도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예, 논리적으로 그렇게 예, 거기에 증거를 맞게 또 갖고 뭐가 가는 거. 나오고 예, 반박을 하고 예, 필요하면 토론도 뭐 할 수도 있는 예. 거고 그게 민주국가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럼 언론이 예, 위축되고 죽으면 민주주의가 죽지 않아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근데 이 윤석열 정부와 그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전혀 그럴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힘으로 권력으로 겁박해서 그냥 입을 틀어 막겠다 이런 의지만 보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공론의 장에서 언론과 권력이 건강하게 토론을 하면서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들 혹은 그 국민들이 알아야 할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해내겠다 이런 생각은 뭐 전혀 없어 보입니다.